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우리 외교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내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화웨이 문제, 그리고 미국 대선 개입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달리고 있는 가운데, 사실 미국과 중국은 해쳐모여 해서 서로 우리 편에 들어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중국 편에 서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버렸어요. 자, 앞으로 이 한미동맹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런 와중에 미국은 정말로 불쾌한 이런 모양들을 내비쳤고, 또 외교부 차관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을 손들며 거짓말을 하는 한국에 분노한 미국입니다. 이 한미동맹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건지, 어떤 기술적으로는 유지한다 하더라도 정말 어떤 그 마음이 공감하는 그런 가치동맹의 그런 단계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닌데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 중국 갈등과 국제정세 논하는 자리에서 중국을 손들며 대북 지원 지지를 요청하는 정말 생뚱맞은 한국, 그리고 잘못된 한국이에요. 자, 지금 아시안 플러스 3 외교부 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죠. 여기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월 9일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첫째,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둘째,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우리 정상이 천명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구상을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아세안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강 장관은 대화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고,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을 제시하는 등 아세안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죠. 아세안. 거기로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3 해서 그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가세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참여하는 이런 외교부 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서는 지금 남중국해 문제가 첨예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아세안 국가들에게,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우리 편에 서라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중국은 무슨 소리 하냐, 미국이 지금 평화를 깨는 당사자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완전히 그냥 설전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생뚱맞게 지금 남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했는데, 다자무역과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이 말은 지금 미국 니들 잘못하고 있어. 자유무역. 우리 아무 때나 무역하고 싶은데 왜 미국 니들이 화웨이, 중국 ZTE 거래 못하게 하는 거야. 다자주의, 우리는 미국 니들하고 일방적으로만 거래하는 나라가 아니잖아.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인해서 다자주의라고 하는 이 가치가 손상됐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에 회복하고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 경제 협력, 이거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화웨이에 지금 수출하고 싶은데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화웨이에 지금 수출해야 되는데 물건 납품해줘야 화웨이 님께서 살아나실 텐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 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 위해서는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중국 편드는 거 아닙니까? 정말 황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거의 이 아세안 플러스 3 이 자리에서 완전히 지금 화웨이 문제, 홍콩 문제, 그리고 또 그 남중국해 문제, 여기에 첨예하게 하고 있는데,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대 원칙이 뭐냐? 첫째, 전쟁은 안 된다. 전쟁 불용이죠. 둘째, 상호 간에 안전 보장하자. 그러니까 북한 때리면 안 된다. 북한 안전 보장해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셋째, 공동 번영하자. 그러니까 북한에 지원 팍팍 해주자.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 즉 북한 절대 건드리지 말고 퍼주자, 이 말입니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남북협력 사업 이런 거 해야만이 이게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와중에 이 사람보다 더 황당한 사람 요새 완전 라이징 스타 등장했죠. 원불교가 개성교당 복원하고 금강산 성적지 개척 등 사업 추진을 하면 적극 지원할 것이다 라고 9월 11일 날 원불교를 예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종교계를 다니면서 전부 다 지금 북한 관련한 사업하면 통일부에서 정부에서 팍팍 밀어줄 테니까 제발 좀 해주세요. 왜? 미국이 뭐 세컨더리 보이콧한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이 종교단체를 아직 세컨더리 보이콧하고 제재하진 않았으니까 우리 정부가 나서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종교단체 좀 제발 좀 나서주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각 종교단체 종단들마다 다니면서 펌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천주교 주교회 의장을 면담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마음을 정성스럽게 모으고 일관된 마음이 북에 전달되면 평양에서 문을 열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종교계가 좀 도와달라. 그리고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면담하면서는 불교계가 금강산에 템플스테이를 추진하면 통일부가 적극 지원하겠다. 또 역시 같은 날에 금강산 관광 개별 관광으로라도 성사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계종에다가 금강산에 템플스테이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미국이 가면 어떻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금강산에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호텔에다가 템플스테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인원을 집어넣고 이거 템플스테이야 라고 하면서 스님 몇 분 가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제재를 피해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잔머리도 이렇게 참 저열하게 짓는 것인지 참 황당하죠.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제 눈에도 보이는데 미국 국무부 당국자들 눈에 왜 안 보이겠습니까? 이런 완전히 수준 낮은 거의 유치원생에 가까운 이런 수가 왜 안 보이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북한에 진짜 스님이 있습니까? 진짜 원불교 스님이 있습니까? 법사가 있습니까? 없죠. 북한에 절에 있는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스님이 아니고 그냥 공산당 당직자가 와서 절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북한하고 지금 종교 교류를 한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빨리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만이 그게 궁극적으로 종교 교류를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성직자 여러분, 그거 맞지 않습니까? 종교를 부정하는데 무슨 교류가 되고 그게 포교가 될 것입니까? 빨리 저 정권을 무너뜨려야 진짜로 북한으로 진출해서 전도를 할 수 있고 포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최종건 연세대 교수 문정인의 아주 측근이었죠. 이 사람이 청와대에 오래 근무하다가 지금 이제 외교부 1차관이 됐어요. 그래서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뭐 소환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뭐 초청했다라고 외형적으로 하지만 사실 뭐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비건하고 대화한다라고 이제 큰 선전하고 갔어요.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서 한미 외교 차관 협의를 갖는다. 최 차관은 비건 부장관의 초청으로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최 차관의 이번 방미는 차관 취임 이후 최초로 한미 외교 차관은 한미 관계 전반과 지역 정세 및 양국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뭐 미국 입장에서는 외교부 차관하고 무슨 뭐 다른 이야기 할 게 아니고 당연히 전자권 이야기 이런 거 할 게 아니고 한미동맹 이야기, 한미동맹의 근원 이야기, 그리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화웨이에 제재에 협력해라. 그리고 EPN 경제번영 네트워크, 이 탈중국하는 이 경제정책 여기에 협력해라. 이거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상이몽이죠. 최종건 외교부 차관은 북한 이야기 하고 싶죠. 제발 북한 우리 좀 지원 좀 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통일부 차관인지 외교부 차관인지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한쪽에 쏠리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 외교부 차관이에요. 한쪽에 쏠리지 않는다. 지금 처음으로 동맹의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면서 우리는 쏠리지 않는다. 왜? 미국에 이제 이렇게 공항에 도착하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 지금 가면은 분명히 중국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런 거 이야기할 텐데 뭐라고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중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할 텐데 어떤 입장인가? 라는 질문에 끌어들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과 미국은 동맹 사이고
동맹이라는 것은 우리 외교 안보의 근간이라고 답했다. 동문서답했죠. 최 장관은 이어 우리는 미국의 동맹인과 동시에 중국과 근접하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밀접한 관계다 라고 강조하며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 라는 언론의 표현과는 좀 다르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다. 이 이야기 이수혁 주미 대사가 했던 말 그대로 했습니다. 이 말은 외교부의 정리된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주미 대사도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외교부 1차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이 말은 안보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의 서비스를 받아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지만 그러나 돈은 중국이니까 미국 니들이 신경 쓰지 마. 이게 외교부의 정리된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층들이 이야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 외교 성과다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여기에서 정말 치명적인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미 외교 당국은 12일 현재 시간입니다.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 협의체인 가칭 동맹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최 차관은 회담 후에 특파원 간담회에서 비건 부장관과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한미 정상 간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외교당국 간의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를 신설하는 데 공감했다라며 이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 동맹대화는 남북협력사업의 제재 면제 등 대북정책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한미 워킹그룹과 별개의 협의체로서 다루는 주제도 워킹그룹과는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 미국은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그 한미 워킹그룹에서는 주로 북한 관련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통일부가 이러이러한 사업 또 이러이러한 지원을 하고 싶은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러면 이제 미국이 유권 해석을 해주고 이건 조금 유엔 안보리 제재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제재 여기에서 좀 불합리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는가? 그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자라고 하는 협의체가 한미 워킹 그룹이에요. 그런데 그 말고 국장급 실무 협의체 그러니까 1급 공무원들이죠. 그 국장급 실무 협의체인 동맹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군으로 치면 이제 투스타들 정도의 클래스들이에요. 여기에서 동맹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언뜻 들어보면, 가가지고 그동안 없었던 이런 새로운 뭔가, 협의체를 만들었으니까, 괜찮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네. 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동맹대화. 자,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미국은 즉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어요. 그런 합의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최정건 외교부 1차관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면담한 뒤에 신설하는데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힌 외교부 국장급 실무협의체 동맹대화에 대해 미 국무부가 그런 조직 신설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현지 시각 11일 미국 측은 새로운 대화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고 미 국무부가 공개한 회담 보도 자료에도 동맹대화 신설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는 최 차관이 취임 후에 처음 미국을 방문해 내놓은 성과가 양국 간에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었다라는 것이다. 미국 측은 비건 부장관과 최 차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고 한미동맹의 견고한 힘을 재확인하며 다가오는 수세기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동맹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라고만 밝혔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 즉 중국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그것도 수세기 동안 앞으로 한미동맹을 중국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승화시켜가지고 이 지역에서 지역안보의 한 축으로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동맹대화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동맹대화 없다. 미국은 바로 반박을 해버렸어요. 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 동맹대화 하기로 했다는데 상대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앞으로도 신설할 생각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왜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이 혁명의 하나의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레닌이 거짓말 자꾸 하면 진실이 되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해라 라고 레닌이 교시를 내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은 나쁜 어떤 그 도덕이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거짓말의 가치와 우리는 나쁘다라는 가치, 그릇됐다라는 가치, 하면 안 된다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데 거짓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나쁜 도덕이 아닌 겁니다. 그냥 어서오세요 인사하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정도의 가치가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으니까 거짓말을 하라.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된다 라고 교시를 받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 벌써 몇 번째나 얘기해요. 계속해서 삐그덕대는 한미관계인데 제가 정치학에서 말하는 동맹균열의 3단계를 말씀드렸죠. 자, 동맹 간에 동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동맹이 삐그덕대기 시작하면은 첫째 A 동맹에서 상대 동맹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동맹이 아주 견고하면 참습니다.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동맹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첫째 1단계 동맹균열의 1단계에서는 우회적으로 이 상황을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가 아니고 어떤 연구원, 교수 이런 사람들 빌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니면은 언론에다가 살짝 특종 같은 이런 그 소스를 줘가지고 언론이 대신 비판하게 해줍니다. 이게 동맹균열의 1단계예요. 그리고 동맹균열의 2단계는 뭐냐? 익명으로 이야기합니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동맹균열의 2단계입니다. 3단계는 그냥 자기 이름 밝히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이놈들하고는 두 번 다시 안 봐도 내가 큰 손이 없어. 그러니까 내 이름 걸고 그냥 해. 이게 이제 막 가는 그냥 장면이죠. 그게 바로 동맹균열의 3단계, 정치학에서 말하는 동맹균열의 3단계예요. 지금 한미관계 보면은 동맹균열의 3단계입니다. 그 3단계 다음 단계는 뭡니까? 깨지는 겁니다. 자, 6월달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대화 중에서 중요한 대화들 중에서 미국이 바로 그냥 반박하고 한국이 또 바로 그냥 반박하고 하는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한국은 이제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나라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미 국무부 대변인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한 나라다. 무슨 소리냐? 동맹 우리하고 했지 않느냐? 그게 선택한 거 아니냐? 바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주미대사 말에. 통일부 장관이 한미동맹은 냉전동맹이다. 평화동맹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했더니 미 국무부가 즉시 보도자료를 냅니다. 한미동맹은 이미 단순한 안보동맹을 넘어서는 관계다. 글로벌 전략동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미 국무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등 많은 나라들이 뱃머리를 돌려 미국 쪽으로 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중국하고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한국 등 많은 나라들이 미국 쪽으로 뱃머리를 돌려 오고 있다. 라고 했더니 이수혁 주미대사가 뭐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함께 가야 된다. 바로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씹어버렸어요. 지금 최종건 외교부 차관하고 똑같은 말 했죠. 이거는 외교부의 정리된 입장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판 나토에 관해 쿼드와 3개국,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죠. 이 3개국과 협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동안 해왔던 7개국 협의체는 방역을 위한 것이지 쿼드 참여하라는 미국 요청은 없었다. 라고 한국 외교부가 바로 브리핑해서 그냥 이 비건 부장관의 말을 씹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최종건 외교부 차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국과 동맹대화라는 상설협의체 만들기로 합의했다. 바로 그냥 그 순간에 미 국무부 관계자가 그런 협의체 만들기로 한 적도 앞으로 그럴 일도 없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거는 전형적인 동맹균열의 3단계 중 3단계 가서 이제는 뭐 찢든지 말든지 라는 그런 상황, 감정이 완전히 상해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나 지금 이수혁 주미대사, 최종건 외교부 차관이 뭐라고 했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마저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다 거짓말인데 이것조차도 거짓말이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시커먼 실루엣을 제가 해놨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안보도 중국, 경제도 중국이야. 이게 이들의 속마음이다 이겁니다. 정말 큰일 아닙니까?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미국인들 눈에 이렇게 안 보이겠습니까? 정말 이 정부 문제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